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정세가 그야말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이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소위 이제 태양절이라고 하죠. 오늘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죠. ICBM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연일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히려 강대강 맞불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본선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소식에 이어서 엎치락 뒤치락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대선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북한 소식입니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영 디펜스 타임즈 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북한 소식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이제 4월 15일. 네. 이제 태양절이라고 하죠. 네. 김일성 생일입니다. 105번째 생일이 됐고요. 이제 소위 우리가 이 꺾어지는 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주기, 그치. 예, 꺾어지는 해. 105번째이기 때문에 꺾어지는 해여서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뭔가 보여줄 거야 했는데 정말로 뭔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성시원 앵커 옆에 판넬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열병식을 요약할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를 보시죠. 자, 뜯어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사진이 있고요. 전쟁 불사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김정은이 그 열병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열병식 네. 영상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105번째 김일성 생일을 맞아서 오늘 평양에서는 열병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대규모 열병식이었고요. 김정은의 모습이 저는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살이 좀 더 찐 것 같고요. 헤어스타일도 어찌나 저렇게 시원하게 이발을 했는지 헤어스타일도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오늘 김일성이 약간 인상을 찌푸리는 표정은 있었습니다만 네, 대체적으로 웃음도 보이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당신네들이 우리를 아무리 압박해와도 우린 끄떡없어 라는 메시지를 표정으로나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김기호 교수께서는 열병식 한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쭉 다 보셨잖아요. 예, 예. 일단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핵실험하는 대신에 네. 또는 그 ICBM 발사하는 대신에 네. 열병식으로 위력을 한번 보여줬다. 미국의 트럼프에 맞서서 우리도 예. 이만큼의 무기를 갖고 있어. 예, 이 정도의 병력과 이 정도의 무기와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머리도 저게 패기머리라 그러고 우리 해병대보다 더 팍 올려치셨습니까? 여기 기계로 밀고. 네. 저게 네.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저 예, 헤어스타일도? 헤어스타일도 이게 모든 게 북한에서는 예. 표정이며 복장이며 모든 게 다 연출이거든요. 예. 그 머리를 저렇게 바짝 이렇게 밀어서 올린 거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나의 그 강한 의지. 강한 의지. 예, 그리고 대담성. 예. 예, 그다음 뭐 미국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북한에서는 수호신이거든요. 세계 최강의 미국과 맞붙어서 조국을 지키는 네. 그 수호신의 그 왕의 인상을 줘야 되니까 그 위험을, 전에 같으면 안경 썼잖아요. 오늘 안경 벗고 나왔어요. 나이가 어린데 예. 네. 이제 5년 지났으니까 실제 나이로는 33살인데 2살을 더 보태가지고 35살이거든요. 네. 35살만 돼도 애기인데 그도 뭐 몸집도 불고 얼굴도 이렇게 딱 벗잖아요. 이제 몸무게 늘고 5년 전에 사진 보면은 열병식 때 김일성 태양절 때 보면 네. 좀 약간 날씬했었거든요. 안경도 쓰고. 저도 2012년 때 김정은이 네. 2012년에도 열병식 있었잖아요. 예, 예. 저 보세요. 2012년 열병식 때 보면 김정은이 나름 그래도 좀 지금에 비하면 많이 애띤 모습이 홀쭉했어요. 있죠. 그리고 홀쭉했고 복장도 인민복을 입었고. 그러네요. 오늘은 양복 입었어요. 양복 입었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만큼 권력도 완전히 안정적으로 다 장악했다. 네. 그리고 아주 여유 있어 모습으로 천천히, 미국 트럼프 한번 보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도 트럼프에게 약간은 경고하는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메시지를 통해서도 트럼프에게 오히려 강력 경고하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었거든요. 최룡해의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죠. 만일 미국이 무모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즉시 선멸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며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핵 전쟁에는 우리식의 핵 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만들고 하는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핵 시험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할 문제입니다.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에
또 결심한 장소에서 핵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대영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말로 타이르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여차하면 군사적으로 북한을 때릴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도 전혀 정말 뭐 이렇게 물러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열병식에서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새로운 신형 ICBM이 등장한 게 사실상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동안 핵실험을 북한이 여러 차례 해왔고 이제는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만 더 하면은 뭐 좋든 싫든 우리가 긍정을 하든 부인하든 사실상 핵보유국을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이 가장 문제 삼는 게 뭐냐면은 레이드라인으로 이제 삼는 부분을 보면은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은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을 공격하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이제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레드라인. 오늘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뭐 북극성이라든지 북극성 2호라든지 그동안 이제 김정은이 참관했던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 시험들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제 많이 예측을 했는데 네. 갑자기 마지막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열병식의 마지막 부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가장 있는.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이 신형 ICBM을 보였다는 거는 네. 미국 할 테면 해봐라. 어.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이게. 그렇군요. 우리 무기 얘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열병식이 성시원회가 꽤 긴 시간 그쵸. 진행이 됐어요. 그 생중계로 또 다 실시간 화면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도 그렇고 AP통신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영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 네. 김원홍이라고 얼마 전에 네, 네. 국가보위상이죠? 국가보위상.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장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청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김원홍의 모습을 드러냈다면서요. 근데 네. 굉장히 홀쭉한 모습으로 주석단의 모습을 네. 드러냈다고 하는데 성시현의 이 모습이죠? 네, 지금 보시면 왼쪽 이제 과거 모습인데요. 약간은 그래도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러네요. 오른쪽 오늘의 모습 한번 보시죠. 와. 굉장히 볼살이 정말 쏙 빠졌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췌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막 교수님? 그대로예요. 군복 컬렁, 네. 수척한 모습으로 재등장인데 이게 그 혁명화 교육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예. 확실히 세게 뭔가 교육을 받고 나온 것 같긴 하네요. 외견상으로 보면 지금 홀쭉해서 혁명화 교육 받았다는 게 좀 입증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계급이 별 4개에다가 별 하나로 별 3개가 사라졌었어요. 네. 소장으로 강등됐어요. 작년 12월 네. 17일 김정일 5주기 때 나타나고서 그 이후로 모습을 안 보였다가 오늘 처음 모습이 보인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다시 별을 또 그런 네 4개예요. 개를 원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4개였다가 3개로 줄어들었는데 다시 하나로 줄어들었다가 하나로 하나로. 줄어들었다가 세 계급이 깎여서 하나로 줄어들었다가 예. 다시 3개로 올라가가지고 대장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군요. 그렇죠. 별 4개였다가 하나가 됐다가 갑자기 또 4개가 되고요. 제가 국방대학교 있을 때 그 캄보디아에서 중령이 하나 왔었거든요. 네. 소장이었다가 중령됐다가 대령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북한이 완전 그 왕조 국가 때 귀양 보냈다가 불러들인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원홍이 이제 숙청설이 제기됐던 김원홍이 주석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제 수척해진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시 이제 복권이 된 것 같고요. 복권 여부는 불확실한 게 네. 11일 날 그 최고인민회의 13기 5차 대회 했거든요. 대의원 직함은 놔뒀는데 국가안전보위상 후임자 선임은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누가 임명되는지도 아직 불확실하고 네. 네. 그렇다고 또 완전히 복권되는지는 불확실한데 현재 그래도 오늘 보니까 대장 모습으로 보이는 거 봐서는 뭔가 그 직책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복권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다. 정리하자면 김원홍이 복권이 됐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네. 복권 절차를 좀 밟고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거죠. 있죠. 예, 예. 자, 김대영 의원. 근데 오늘 그 주석단에서의 좀 특이했던 모습이 김정은의 여동생 있잖아요. 김여정. 여전히 주석단에서 뭐 종횡무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여전히 난 김여정은 실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과거 김여정 모습 보세요. 예, 과거 열병식에서도 사실 김여정이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제대로 잡힌 건 아니고 뒤에서 뭔가 이 행사 진행과 관련, 특히 이제 김정은의 동선과 관련된 역할을 그동안 해왔고요. 그다음에 김원홍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살을 좀 보태자면요. 앞서 이제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지만은 아무래도 북한 내에 뭔가 파워 게임에서 밀렸다가 아무래도 김정은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정권 보유의 한 역할을 고려해서 다시 이제 복권을 시켜줬다라는 그런 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보위부는 아니더라도 향후 그것만은 못하지만은 아마 좀
뭔가 상징적인 자리에 김원홍을 다시 앉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네, 어떤 점이 아까 있을까요? 전에 김여정 옆에 키 큰 사람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거든요. 네. 5년 전에. 네. 네. 근데 오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안 보이고 저 김영남 상임위원장 아니에요? 저 저 오른쪽에? 5년 전 거예요. 김여정 저렇게 한 거. 예, 예. 근데 아까 그러니까 오늘 주석- 모습입니다. 오늘 오늘 모습이에요? 모습. 예, 근데 오늘 주석단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안 서 있고 예. 박봉주 총리가 서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주석단에 예. 김정은이 그 가운데 있고 2012년에 김정은 오른쪽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박봉주 내각 내각총리가 자리를 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자리가 좀 바뀐 거는 맞죠. 그렇게 예. 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 11일 날 최고인민회의 했거든요. 그럼 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혹시 바뀐 거는 아닌가. 왜냐하면 그 이쪽으로 군인들이 쓰고 이쪽으로 이 당 정 인사들이 쓴다고 보면은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쓰고 그 옆에 박봉주 내각 총리가 서야 네. 되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보통 김정은의 우측에 바로 우측에 자리하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오늘은 주석단에 자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김정은과 멀리 떨어져 앉았기 때문에 뭔가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 이제 며칠 전에 북한에서 이제 외신 기자들 지금 한 200여 명 들어가 있죠. 외신 기자들 많이 들어가 예, 있죠.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전에 갑자기 이제 중요한 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빅 이벤트를 예, 그래서 볼 준비를 해라. 그냥 이제 핵실험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는데 당시 이제 무슨 거리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여명의 거리. 예, 여명거리. 그때도 사실 김여정이 뒤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아. 그만큼 이제 김여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 김정은과 관련된 이런 행사들에 있어서 행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비서와 같은 역할을 네. 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사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김정은의 머리가 굉장히 눈에 김정은 머리요? 띄었거든요. 사실 여기를 바짝 자르고 이렇게 약간 돼지꼬리 빼듯이 네, 네, 살짝 네. 뺀 모습이 있었는데 네. 마치 트럼프와 좀 머리 대결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사실 궁금한 건 이렇게 머리로도 우리는 질 수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교수님. 네. 그러면 진짜 이렇게 가다가 정말 전쟁 나는 게 아닌가, 북한과 미국 어느 하나가 정말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사실 좀 다들 위기감을 좀 느끼고 지금 있어요. 이제 그 마치 네. 차가 비켜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서로 핸들을 빼고 막 부딪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양상같이 보이거든요. 네. 나도 핸들 뺐어. 서로 막 부딪히는 것 같이.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전쟁으로 가려면은 아직도 많은 수순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그 워치콘이라고 정보 감시 단계를 격상해야 되는데 한미연합군에서 현재 격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또 이런 같은 상황에 위기조치반을 운영해야 되는데 위기조치반도 운영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제 칼빈슨호 항모 정도는 오긴 왔지만 실제로 그 전쟁까지 가려면 이보다 더 많은 뭐 5개 항모 전투탄 정도가 와야 되고 네. 더 많은 전력이 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 네. 위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다. 네, 일각에서는 두고 이러다가 보자. 한반도에 정말 미국과 북한 간의 뭐 이렇게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 예, 너무 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네, 게 네. 김기호 교수님의 판단이셨고요. 자, 아니 제가 한미연합사에서 이 전쟁 준비하는 작전 계획 과정을 했거든요. 네, 대령으로 예편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전시 예. 전환이라 그래서 평시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전쟁으로 가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지금 그런 그 정보 감시 타사라든지 위기 조치만 이런 것도 아직 안 올렸거든요. 이렇게 네. 김정은 얘기 나왔으니까 그 성시현의 거. 네. 김정은이 요즘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등치가 커져서 그럴까요? 이게 공식석상에서 요즘에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까? 바로 어제 행사에서인데요. 어. 그러니까 김일성 생일 경축대회 행사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장면을 포착했는데 네. 가만 보시면 미동이 아예 없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어, 정지화면 동영상입니까? 아니에요. 정지화면 아닙니다. 이거 정지화면이 아니랍니다. 사진이 아닙니다. 동영상이었습니다. 미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대영이요. 이게 저렇다 보니까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계속 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아요. 건강 이상승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예. 최고 지도자 한 명이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뚱뚱하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뭐 성인병도 앓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러한 또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김기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전쟁의 가능성보다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그런 군사력의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네. 있고요. 특히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남침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부대이고 아, 사실 이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일미군이라든가 아니면 미 본토에서 전력이 날라와야 되는데 네. 과연 그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이런 군사적인 조치들을 봤을 때는 군사적 옵션을 그 어느 정부보다 쉽게 선택을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레드라인, 뭐 지금 ICBM이라든지 아니면은 핵실험에 났을 경우에는 막말로 지금 주일미군이나 아니면은 미 본토 전력으로도 얼마든지 기습적인 예방 타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전쟁이 나겠느냐, 과연 예방 타격을 해서 전쟁이 나겠냐, 그건 사실 가능성은 반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정말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는다 그러면은 네. 그러한 군사적인 옵션을 이제는 정말 생각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열병식 얘기를 쭉 저희가 네. 나눠봤는데,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북한이 어떤 신형 무기를 공개하느냐 아니었습니까? 성시원 앵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장한 게 있습니다. 네, 보시죠.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신형 ICBM인데요.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어제 북한에 보란 듯이 아프가니스탄의 폭탄의 어머니라는 무기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오늘 김정은이 트럼프 보란 듯이 신형 ICBM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프가니스탄의 트럼프가요, 예. GBU-43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핵폭탄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그 외계 미사일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GBU-43을 떨어뜨렸는데, 김정은은 그래? 우리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오늘 북한 평양에서 공개된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신형 ICBM의 그 미사일의 모습입니다. 김기호 그렇죠. 교수님,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하여튼 지금까지 거대하네요. 나타난 ICBM보다 외관상으로 길이가 길고 길이가 길어졌고, 두께가 예. 기름이 좀 더 두꺼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미사일은 보니까 지금 장착이 안 되고 네. 외관만 이렇게 있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나온 건 이제 북극성 2호고요.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이 청구했던 북극성 2호고 뒤에 이제 바퀴가 달린 큰 차량들이 나옵니다. 저거. 이게 이제 북극성 2호. 지난번에 시험 봤을 때 북극성 2호고 예. 궤도형으로 돼 있죠. 궤도형으로. 궤도형. 예, 궤도형으로 돼 있고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은 바퀴가 달린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이 나오는데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건데 요게 이제 예. 신형 예. ICBM이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게 진짜 길긴 미사일이 없는 게 아니라 예. 이 캐니스터 안에 미사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홀드 런치 방식을 이용해서 미사일이 사출돼서 이제 날아가는 신형 ICBM인데요. 아니 이게 열병식 할 때는 그러니까 총수 말씀하지는 한두를 아시는데 더 할 수가 없어요. 더미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더미든 실제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의 지금 김정은이 정권 6년 차입니다. 네. 향후 이제 5년의 어떻게 보면 군사력 건설 방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무수단 같은 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의 가장 큰 초점은 과거에는 뭐 장사정포라든지 이런 재래식 무기를 위주로 많이 보여줬는데 네. 지금은 북한이 미국이나 주변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뭐 IRBM 지금 북극성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예, SLBM이죠. 예. 잠수함에서 쏘는. 그래서 해군이 이번에 이런 미사일 가지고 나온 것도 상당히 새로운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의 향후 5년간의 군사력의 방향을 볼 수 있는 열병식이라는 데 가장 큰 초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앞에가 굉장히 뾰족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스쿼드를 더 개량한 예. 그런 미사일로 보여지는데 네. 특이한 점은 이제 궤도형 차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퀴가 아니라 이제 그 캐터필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전차같이 그런 그렇죠. 궤도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바퀴가 때문에 아니라. 저런 발사대 같은 경우에는 야지의 기동 성능이 기존의 이제 바퀴형보다 훨씬 좋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저런 신형 미사일이 나왔을 경우 사실 지금 킬체이라든가 KMD를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다는 대량殺傷 무기와 미사일을 막는다는 개념인데 이런 것을 수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네. 미사일 발사대를 찾기가 힘들어지고. 네. 예. 그런데 그 사실 세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네, 어떤 특징이 ICBM이 있나요? 길이가 길어졌다는 건 길어졌다. 네. 사거리가 좀 늘어났다고 볼 수 네. 있거든요. 사거리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궤도로 했다는 거는 네.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기습 공격을 함으로써 공격 징후를 사전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거. 네. 예, 그런 좀 특징이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쿼드 2할 같은 거는 주일 미군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네. 북극성은 아까 해군 잠수함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북극성을 개량해가지고
지상에서 쏠 수 있게 북극성 2호, 2호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번에 지금 선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유심히 좀 열병식을 봤는데 오늘 열병식의 그 뭐랄까요 핵심을 좀 간추려 보자면 철저하게 미국을 겨냥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미국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미국을 언제든지 그렇죠.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여러 종류를 갖고 있으니 우리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김정은이 날리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실제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가지고는 네. 미국 방어망에도 다 요격될 뿐만 아니라 미국하고는 뭐 전혀 게임이 안 되죠. 약간 허풍에 불과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 관련된 소식을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북한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